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한 7세기 이전에 에티오피아의 고지대에 살고 있었던 커피 나무를 염소 목동이었던 칼디가 우연히 이 염소들이 먹던 열매를 봤는데 그걸 먹은 염소들이 잠을 안 자고 날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불에다 태웠더니 향내가 나고 또 그것을 물로 만들었더니 아주 커피 같은 갈색의 물이 나와서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피곤함을 덜어주는 수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는 이집트가 그 당시 굉장히 큰 고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예멘으로 전파되었고 그리고 이집트와 예멘에서의 커피가 종교적 의식으로 사용하기도 되었고요. 15세기에는 페르시아, 터키, 북아프리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커피에 대한 반응은 처음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511년에 신경을 자극하는 성질 때문에 보수적인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한번 먹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인 사이에 많이 퍼짐에 따라서 결국 오스만 투르키의 술탄은 커피 금지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도 1532년도에 금지령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숍과 창고 등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1554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커피 가게인 카페 키바라는 것이 이스탄불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가 이슬람 세계에서 서방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오스만 제국이 오스트리아의 빈을 공격했죠. 바로 빈 전쟁인데요. 이 전쟁 중에 터키가 머물고 있었던 공직자가 콜스 키츠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은 열매를 먹고 아주 잠도 안 자고 피로를 푸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이것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좀 더 이제 진화가 돼서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고 또 달게 먹는 것도 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유럽에 큰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유럽으로 커피를 대량 수입한 건 역시 세계 강국이었던 네덜란드 상인기업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그 남미에 있던 자화성 근처에서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을 지어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중동을 여행했던 독일인 의사 레오나르도 라우돌프는 1538년에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잉크처럼 검은 음료, 다양한 병, 특히 위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도자기에 한 잔씩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먹기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레이만 아는 1669년 7월에 마호메트 4세 사절로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이 14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터키식, 투르크식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유가 돼서 프랑스에서는 권력층에게 커피를 담당하는 하인을 하나씩 둬서 모였을 때 커피를 주는 것이 굉장히 지위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는 아메리칸 대륙을 넘어서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식민지 이주자들은 사실은 커피보다 술을 더 즐겨 썼는데요. 미국 전쟁 중에 이제 술은 부족하고 커피는 많고 그래서 커피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힐스 브라더사가 진공 포장된 커피 제조 그리고 네슬라사가 커피 기계 이런 것들이 돼서 커피는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890년도에 어의를 지냈던 알렌이 자신의 서재에 커피를 마셨다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배층 위주로 마시다가 이제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음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